우리가 고추를 재배하는데 고흥에 아주머니가 고추 400평 심어가지고 매출액이 약 한 4천만 원 정도. 노지 고추. 노지 고추 400평 심을 때 400평을 심으면서 제일 처음에 첫 경기 85만 원 주고 사고, 그 다음에 과분무기 75만 원 주고 사고. 얼마를 땄느냐? 4,200건을 말려서 15,000원에 팔고 2,000kg를 2,000원에 풋고추를 팔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가득 달려있는 거 또 더 따겠더라고. 그거 4천만 원 하겠지? 첫 경기를 사가지고 언제 심었는데요? 네? 언제 심었는데? 봄에 심었지. 90% 해갖고요? 아니, 그것도 안 하고 노지 심어가지고 노지도 90% 하잖아요. 안 하고 1950개 정도 심었지. 1950개를 4,000평에 심어가지고 요래 했고, 순천에서 순천 주간 오신 분이 800평 심어가지고 봄에 가니까 로타리 딱 쳐가지고 고추 심어놨길래 요거 따랐겠거든. 쪼개라. 요거 하기 싫어가 안 하고, 여름에 물이 요렇게 땅이 꺼지고 요렇게 돼 있어 고랑이 물이 차니까 장화 신고, 미약가도 물이 안 되는 미약가 신고 따면서 그 연면십에 설탕을 쪼개 더해가지. 고추가 물에 반쯤 잠으로도 죽진 않아. 그래서 여기도 한 800평 심어가지고 평당 한 4.5건 정도 하지 않느냐. 근데 여기는 좀 적게 땄어요. 여름에 그것 때문에 물이 차서 땅이 다 져버리고 죽진 않는데 좀 그런 장애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추를 심을 때는 우리가 100평에 완효성이나 한 포나 올코팅 한 포나 이 두 중에 하고, 그 다음에 요소를 한 포를 쓰면 좋다. 요거나 요거 중에 요렇게 하거나 요렇게 하면 된다. 둘 중에 하나를 골라해라. 그래 심으면 된다. 그러면 초기에 우리가 원했던 비료량은 맞아진다는 거야. 초기에 원했던 우리가 비료량, 초기에 원했던 비료량. 그리고 이렇게 심어서 우리가 정식 전에 육묘판에다가 그린 20리터에 60cc에 설탕 120g 요거를 조루간 술에가 심어라. 조루 간수레가 심으면 한번 영양을 먹은기 때문에 뿌리 잘 뻗는다. 이 다음부터는 우리가 맹물 시비와 연면 시비에 준합니다. 빨리 보면 잘하는 거는. 그런데 우리가 천을 재배하면
비닐이 처있으니 이걸 못하는 단점이죠. 그런데 그래도 터널 재배가 다수확합니다. 터널 재배라면. 그래서 맹물을 처음에 심어가 하루에 한 번을 뿌리든 세 번을 뿌리든 뿌려주면 참 좋다. 그래야만이 잎에 영향이 내려가면서 뿌리가 잘 뻗는다. 뿌리가 잘 뻗쳐만이 요 비료를 잘 먹는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한 번씩 할 거야, 열흘 만에 한 번씩 그 차이겠죠. 예, 이렇게 된다. 우리 또 맹물십이 그게 시설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고압기로 해서 조금 며칠만, 일주일만, 예, 일주일만 왔다리 갔다리 조금만 해주고 거기는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추를 막가리하고 정식 멀칭 막가리 정식 멀칭 이때 전과 후에 이때 전과 후에 유막 코팅 이걸 하면 전에 하고 후에 해도 되지만은 후에만 해도 괜찮습니다. 유막 코팅을 해버리면 한창까지 벌레가 없어요. 그래서 식용유 요거는 자기가 조절하면 됩니다. 식용유. 그 다음에 퐁퐁 다리떡. 요거는 500리터에 준한 겁니다. 물 500리터에. 요거를 20리터에 하면 100에서 200cc. 그 다음에 퐁퐁은 4리터니까 요게 뭐야 1리터를 하면 1리터를 하면 40 160cc. 네, 20리터가 160cc. 그런 100에서 한 200 정도 섞어주면 돼요. 요거는 퐁퐁은 100에서 한 200 정도 섞어서 100에서 한 200 정도 섞어서 바닥에 코팅을 해주면 아니다 1리터에서 2리터 돼요. 1000cc. 예. 1000cc에서 2000cc. 동그란 한 개 더 빠야 돼. 한 개 더 들어가요. 1000에서 2000까지 써서 바닥에 살포해주고는 비닐 위에 살포해놔면 고추밭에 있는 냄새가 나면 나비들이 거기 안 살고 다 도망갑니다. 아, 비닐 멀칭하고 멀칭 위에다 하라 이 말이죠. 그렇죠. 하우스 작물에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유막. 그러면 병이 거의 없습니다. 네.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아니요. 안 팔더라고요, 사람들이. 그거는 내 능력 그 사면 되는 거고. 뭐 해야 돼? 가수원 바닥에도 내나 저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예, 저 아까 했는 내용이죠. 거기도 중간에 복판에 좀 더 열어주세요. 예. 요렇게 해가지고 바닥에 유막 코팅을 하는 거는 벌레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벌레들이. 그리고 벌은 오더라고요. 벌은 무관하더라. 벌은 잘 오더라. 이렇게 해서
맹물 시비의 목적은 순환의 시작이다. 근데 순환의 시작까지는 좋은데 잎이 얇아집니다. 그래서 연면 시비가 잎을 살을 찌워줘야 된다. 한 몇 년 전에 저 밀양 무안 쪽에 젊은 분이 교육과 들어가지고 연면 시비 하라니까 연면 시비는 안 하고 맹물 시비만 하루에 몇 번씩 해가지고 한 보름 뒤에 왔더라고. 우리 고추가 안 큰다고 가오 심어놓고. 그래서 딱 맞기 노랑이가 똑같아. 그래서 사진 찍어보길래 연면 시비는 하셨습니까? 하니까 뭐 그거는 뭐 한 3, 4일에 한 번씩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했대. 물을 많이 뿌려가지고 살이 쏙 빠져버려가지고 안 크는 거죠. 맹물 시비 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자기의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해서 적정기를 제가 85만 원에 팔았거든요. 그때도 85만 원에. 그때 이분은 5만 원짜리 째경을 사왔더라고. 개발자의 5만원짜리 됐습니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거 아닌 거 그런 이상한 걸 사가지고 그에 맞춰서 개발자가 한 거 말고 아니고 자기의 주관대로 행위를 하니까 안 되니까 또 왔더라는 거죠. 그럼 제가 개발해놓은 거는 많은 기준치에 준해서 요게 기내서 하는 거거든요. 비료 한 포는 어떤 거고 고추가 왜 키가 크느냐, 비료가 작아서 절간이 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노지 고추를 심어서 구멍 시비 하지 마라 소리는 구멍 좋아하다가 인생 조집니다. 아는 사람만 웃지. 경험이 없어. 경험자가 웃고 아는 사람이 웃습니다. 경험 없는 분들은 안 웃습니다. 모르니까 멍한 입만 벌고 있습니다. 또 모르는 사람이고 경험 있는 분들은 웃습니다. 경험 없는 사람이 있나? 예? 경험 없는 사람이 있는 거. 경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고추 두덕을 만들어 가지고 구멍을 뽕 뚫어놓고 여기다가 숟가락에다가 비료를 한 숟가락 탁 집어해가지고 여기 경험 없는 사람입니다. 경험 없는 사람은 구멍에다가 비료를 한 숟가락 넣고 심어놓은 사람이 경험 없는 사람이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요 구멍을 좋아하다가 구멍심을 합니다. 요거 차이입니다. 여기다 구멍을 뽕 뚫고 이어나니까 뿌리가 뻗어 나오다가 보니 이파리 꼴꼴해져. 못 크고.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여기다가 누가 한 숟가락 넣으면 좋다고 여기다 팍 집어해가지고 안 큽니다. 남지 오이 하우스 600평을 여기다가 한 숟가락씩 폭폭 떠해가지고 오이를 심으면 싹 다 죽고 있어. 다 죽어보죠. 그러니까 어찌합니까? 이거 여기서 여기 옮기면 되거든요. 안 되니까 또 로타리지가 셔를 죽고 있어. 모종 뽑아내고 여기 조금 상해도 모종이 오이가 이파리가 요래 나 있어. 근데 여기 비료를 많이 먹어 노릇하게 놀놀해졌어. 근데 요거는 금방 요 옆에 옮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뽑아내고 또 새로 심는 거예요. 여기다 한 숟가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구멍시비를 하더라. 차이. 요건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넘따라 장악하다가 한 거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구멍시비를 해서 뿌리가 뻗어 나오면 많은 비료가 먹어야 되는데 그 비료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비량을 맞춰놓은 겁니다. 왜 감자처럼 더 많이 못 주느냐? 그 말은 감자처럼 많이 주게 되면 얘들은 한 목에 다 들어가니까. 어릴 때 안 먹으니까. 감자는 이 쪼개가 심어놓은 거 이 자체가 올라오면서 뿌리가 나고 어릴 때부터 많이 먹어요.
그럼 좋은 기에 많이 먹는데 고추는 공기에 커서 많이 먹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릴 때 그래서 한 포 한 포 두 포를 쓰는 거고 감자는 100평에 4포를 쓰는 차이, 그 차이. 그냥 이해되죠? 근데 고추도 역시 마찬가지 이 식값이 높으면 거의 병 안 합니다. 근데 벌레들은 합니다. 벌레는 기름 소독, 남도 촌놈 신태수식을 개발한 기름 소독을 하면 좀 많이 효과가 좋아집니다. 저거는 기름 소독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염 치는 것도 어떻게? 요거는 유막 코팅, 코팅 거 치는 거 그냥. 기름 소독. 네, 그거는 또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자, 기름 소독. 요거는 공예 남도 촌놈이란 자기 그걸 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에 많이 씁니다. 남도 촌놈 신태수씨 거기서 개발한 거고, 음악 코팅은 황금알농법에서 적용시키는 방법이고 원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원조가. 그래서 남도 촌놈 신태수씨 개발했는데 요거는 물 20리터에 식용유 50에서 100 퐁퐁 100 요 기준에서 온도 값에서 다르고 너무 더울 때 밑으로 너무 많이 치면 기공으로 들어갑니다. 그 신태수씨 같은 경우는 밤에 쓰는데 낮에 기공이 열렸을 때 공기에 너무 농도를 높여서는 안 된다. 그래. 네. 네, 네네, 오시시. 네, 요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너무 자주 하지 마라. 자주 하지 마라. 그 말은 우리가 방제 작업을 하면 방제 작업 한 번 하고 요거 한 번 하고 이 마찬가지 고추의 병이 보면 거의 간접병하고 그 다음에 여백에 의한 병들입니다. 여백. 그러면 이시가 낮아서 생긴 병들이면 거의 대돼서 그 유로값만 충분히 주면 고추병 안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심어서 다 수확하는 게 팽당 키로당가에 돈으로 환산하는데 마늘이 말려가 키로당 3,000원을 간 거고 생강이 안 말리고 3,000원에 가요. 생강을 팽당 20kg 캐면 마늘보다 소득이 높습니다. 마늘보다. 그래서 마늘은 논에 심고 이모작이 가능한 거지 그렇게 대박나는 그런 건 그렇진 않습니다. 생강보다도 마늘이 물론 가격 들쑥날쑥하지만은 생강이 더 안정적입니다. 그 대신 생강은 고추보다 질병이 조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파리가 요렇게 있고 또 요렇게 있거든요. 요거 뭐입니까? 줄기로 여백이 잘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생강의 병은 노랑병이라 그러는데 그 나병이 여백이 타고 내려서 여백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생강 농약 되게 살포했거든요. 그 실 때문에 농약 칠 때 여기다가 영양제를 쓰거든요. 그럼 여백이 안 맺겠죠. 깔딱 살았다가 말았다가 살았다가 결국은 다 죽어요. 요소비를 충분히 좀 생강 한 포기 다 죽어요. 예. 그래서 더위를 많이 타니까 차강을 조금 해주면 되고, 그러면 고추보다도 일손이 적은 분들은 우리 밭이 풀러지고 할 수 있으면 고추 이것보다는 생강이 가을에 해버리니까 이게 수습니다. 생강을 할 때는 단 한 가지, 우리 건설용 콤프레서 큰 거 있죠?
그걸 한 게 임대료가 사부된 형이 준비해. 건드려 뿌리고. 에어호스로 해가지고 생각해놔면 에어를 불어가지고 바로 서울로 보내버려야 되지. 이걸 뭐 이틀, 3일 만지고 있으면 동해야 돼. 네. 콤프 큰 거 있죠? 세미팔 때 쓰는 거. 콤프레셔 그거. 큰 놈. 그 놈을 달아가지고 에어호스를 여러 개 연결해가지고 그 생강 캐가지고 흙털 때 요 돈을 다 까먹거든. 생강 흙털다가 돈을 다 까먹는데. 강원도 지역에서 어때요? 네, 많이 합니다. 집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뭐 했습니까? 뜨드 가르쳐줬죠. 집신이 안 예쁘니까 돈을 작게 주고 안 팔리니까 트랙이 매매 뜯어갖고 우리 집신 잘 팔리게 하는 기술을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한테 안 가르쳐주고 돌아가시면서 아들한테 가르친 게 뭡니까? 집신은 삼기는 아들이 힘세가 잘 삼아 팔아먹을 때 되면 아들이 한 끼 늦게 팔아. 그거는 집신 트랙이라는 뜻을 그래. 역시 생강도 이놈을 생강이 이 지만한 대로 생긴 이놈을 이 나무 젓가락과 힘인다고 해서 이게 잘 나옵니까? 컴프레서 확 불어버려. 컴프레서 확 불어보면 한 방에 해결하지. 요것 때문에 돈을 다 까먹어요. 캐다가 돈 다 까먹어. 그래서 생강은 조금 낮게 하면 컴프레서 끊으면 어째 뭐 좀 싼 놈을 사든지 해가지고 에어호스 여러 개 연결해가 확 불어가지고 노는 캐가지고 흙만 잘 털어가지고 서울로 바로 보내버려. 그러면 생강은 남다. 근데 그 대신 고추는 말려야 된다니까. 그게 일이 많아요. 400평을 심어서도 하루에 100kg씩 매일 넘게 따면서 말리는데 고생을 하는데 600평 심으라니까 800평 심은 사람은 너무 많이 나고 엄청 고생이 말린다고.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들이 황금알 농법에서 균의 성질을 알아내본 거죠. 균은 뭘 먹고 자라가지고 식물을 먹더라. 그래서 고추의 이파리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거. 여백. 이 식값이 낮으면 여백이 나오면 이 안은 여기에서 병이 제일 많아요. 여기 병. 근데 요 밑에 여기까지 병이 제일 많아요. 여기 넘어가 병이 없는데 여기까지 병이 제일 많고 밑에는 병이 조금 있고. 그럼 우리가 농사 짓는 게 보면 이 시가 0.67 요 정도 요래 하거든. 깔짝깔짝 하거든. 이게 요거를 벗어나면 병이 없다는 거죠. 병은 여백에서 비동작균 이름이 없어서 제가 만든 겁니다. 이 기어다니지 못하니까 지 스스로 뚫지도 못해요. 그러나 비동작균은 여백을 먹고 얘를 먹고 소화를 시켜서 힘을 길러서 그 다음에 뚫고 들어가요. 그러면 여백만 없으면 비동작균은 이 자체에 이거 뺄 필요 없어. 그쵸? 포자 자체라. 포자는 식물에 가해를 안 합니다. 이제 정확하죠? 포자나 미생물 자체는 도움도 실도덕도 없습니다. 미생물 자체는 실도덕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위산을 녹여 먹으면 미생물 자체에 있는 영양은 녹여 먹을 수 있지만 그 미생물은 행동을 안 했다는 거죠. 미생물 자체는 실도 덕도 없는 영양이 없는 덩어리 자체, 살아있는 덩어리 자체. 그러나 이 포자의 비동작균의 포자 자체를 잠을 깨운 거는 잠을 깨운 것이 여백이에요. 요놈을 묻어 있으니까 이거 잠이 깨버려. 그렇지 않으면 비동작균 자체를 종입합니다. 안 움직여. 지가 날아가가지고 공기 중에 막 날아다녀. 그러나 동작을 안 해.
그거는 온도나 습도, 먹이. 그러면 비동작균은 여백이 먹이가 됐을 때 움직인다. 균이 움직이가 가해를 할 때는 식물체가 있어야 되고 온도가 있어야 되고 습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백이 있어야만이 비동작균이 먼저 와 있으니까 여백보다 먼저 비동작균이 와 있어요. 그 다음 여백이 들어가면 비동작균의 포자가 잠이 깨는 거예요. 요게 비동작균이 잠을 깨워가지고 포자를 털을 벗겨서 움직이게 만든 놈이 여백이에요. 그러면 비를 충분히 줘서 잎을 두껍게 진하게 만들어면 병은 안 합니다. 거의. 근데 탄저병은 또 별개예요. 탄저병은 포자가 하늘로 날아갔다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떨어지는데 이파리에는 잘 못 떨어져. 이파리는 수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수분을 가지고 온도 값이 낮아서 수분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고추는 얘는 수분을 안 가지고 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방울이 여기 떨어져 가지고 고추가 온도 값이 높으니까 여기 달라붙어서 말란 거예요. 부치가 말랐다. 그래서 고추의 탄저병은 요 위에 있거나 요 아래쪽에 많이 있게 돼요. 그렇죠? 안 그렇던가요? 요 중간에 별로 없습니다. 흘러내리죠. 위에 조금 많이. 요 위에 여기 얹히거나 아래쪽이 생기는. 그러면 여백이 여기 이파리에 물등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고추의 탄저병을 없애려고 하면 비 오고 흐리고 안개 끼고 습한 날 미세살수를 해가지고 물로 뿌리고 있으면 이거 병 없어요. 고추에 살균제 안 치는 방법은 여백을 안 맺게 하면 안 칠 수는 있는데, 신초에는 여백을 내지. 요런 것들. 요거 우리가 요게 그 포도 신초잖아요. 신초는 잎속에 엽록소의 집에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어야 돼. 그게 없거든요. 그럼 여백이 나옵니다. 이건 여백이. 그래서 여백이 나오는 거와 여백이 안 나오는 건 두 개 다른데, 고추는 신초가 매일 나오고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백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틀에 한 번 정도 맹물을 살수라면 우리가 잿빛 곰팡이 종류 병은 안 하죠. 그럼 탄저병이 안 하려 그러면 안개 끼고 흐린 날에 그 미세 살수를 계속하고 있어요. 맹물 시비. 그렇죠. 여기 끝날 때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런 앞으로의 황금알롱포에서 살균제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좋지? 예. 예. 하여튼 요거 박수 한번 치십시오. 고추도 앞으로 살균제 안 써도 되겠다. 하우스 딸기도 살균제 안 썼는데. 예. 고추에 역병하는 거면 그것도 그뭐 비동작균에 속합니까? 역병. 집에 갔다 왔습니까? 이제 여백이 타고 여백이 타고 뿌리로 가가지고, 그죠? 여기서 상했잖아요. 그 여백이 여기까지 타고 갔다. 그리고 이걸 썩은 놈들이 또 말을 어떻게 잘라가지고 담가면 흰물이 나온 건 청고병이고 뭐 그런 개빽다이 같은 이야기를 거시기 한 놈들은 대가리가 좀 잘못돼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걸 줘, 저것들이. 지도 모르는 게. 그래서 샤인마스의 포도에 가리 가다 고온열상 이파리가 쪼글쪼글한 거 이름을 갖다 두 개를 딱 찍어 보냈어요. 놈들이 헷갈리라고. 바이러도. 그래서 한것만 놓고 해서 가만 보니까 요놈이 가리 가다 고온열상이라 맹물 뿌리가 딱 풀고 없애버렸어요. 그거 가만히 놔줬으면 영양제 줄줄이 나옵니다. 김천에서 영양제 딱 티 나올 때 황금을 놓고 방송에 이파리가 쪼글쪼글한 거는 바이러도 아니다. 개뿔. 맹물 11에서 잎의 온도를 낮춰주면 없어진다. 그렇게 바꿔버리죠.
가리가닥, 곤열상. 그다음 뿌리에 고추농사 잘 지으려고 기술센터에 가서 미생물 갖다 엮는 순간에 조졌다. 미생물 갖다 엮으면 뭐합니까? 미생물이 질소분이나 설탕이 잘 묻죠. 아니 고추가 물 밥을 싸고 빼서 그 쉐피는데 고추가 그 더운 데 반찬만 먹고 살아? 아가 쪼그라져 버리지. 그렇죠? 고추가 사장님, 저는 고추를 농사 짓는데 예. 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건 충분히 다 이해하고 다 활용했는데 예. 고추나무 자체가 80cm 이상 크질 않아요. 예. 나무가 안 커요. 그러니까 안 크니까 많이 달릴 섭이 많지 않거든요. 질문 잘 하셨어요. 네. 고추나무를 그 옆에 방아까지 올라가 요 밑에 그 띱니까 놔줍니까? 저는 한 해는 뛰기도 했고 한 해는 안 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뛰나 안 뛰나 수확량은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그 밭이 양다리입니까 음다리입니까? 양달 음달 양다리죠. 양다리인데 마사토 쪽입니다. 약간 경사졌고. 해를 바라봅니까? 네. 해질 때 네. 그건 농사 안 되겠네. 음달로 가 있어. 석양을 바라보면 강한 탈수 때문에 그래요. 아. 그래서 햇볕 양을 줄이게 했잖아요. 그 하우스에 35% 창문만 덮으라 했잖아요. 그거는 낮에 내가 생산한 양보다도 탈수가 많이 돼서 그래요. 아. 네, 이해되죠? 그래서 제주도에 가보면 여기 감자채 노싱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시에서 서귀포까지 1시간 걸려. 절대 안 가. 1년에 한 번도 안 가. 멀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락하면 절대 안 가. 20분 이상을 제주도 사람은 오락했다가 하면 욕 튀기거든 뭐. 차 타고도 20분 절대 안 가. 저는 요거 한 바퀴 돌거든요. 220km밖에 안 돼. 뭐 바쁘면 한 바퀴 돌아피. 농가들 만나면서. 제주도 사람은 1년에 한 바퀴는 절대 안 돌고 5년에도 한 바퀴 안 돌아. 저는 뭐 급하면 한 바퀴 뱅 돌아버려. 그럼 요거 뭐 한 시간 거리 잘 가죠. 육지에서는. 전심 약속도 요거는 가. 서귀포에서 제주시에 병원에 갔다. 의사들 뭐라냐? 아이고 먼 길 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먼 길 왕림하셨습니다. 그거는 1시간 거리 안 가니까. 왜 안 가느냐? 사람들이 여기만 살아. 그러면 모든 유통거리가 10분 거리 안에 모든 유통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 5분 10분 하면 살 수 있어. 제주도에는. 근데 우리는 육지에는 30분 1시간 계속 늘어났죠. 옛날에는 15km 10km 5km에서 좌우 10km 그 다음에 이제 20km에서 좌우 40km 지금 50km에서 좌우 50km 100km 우리는 100km의 육지의 사람들은 움직여 먹고 사는 시대. 100km. 근데 제주도에는 얼마? 좌우 10km. 그러니까 20분 거리 안에서 더 이상 되면 멀다고 싫어서 안 가. 저희가 여기 대정에 팔고 제주 조천농협에 팔고 또 요쪽에 한 군데 팔아. 여기 약간 요제. 그럼 여기 좀 비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비인데 여기까지 안 가. 한 3, 40분 걸려. 절대 안 가. 택배로 시켜. 예. 조천농협에 팔고 여기 성산포 쪽에 없거든. 성산포 포순 쪽 이쪽에 없거든. 이쪽에 제품을 파는 데 없어도 이 사람들은 멀어서 안 가. 아, 서귀포 쪽에서 약간 옆에 여기 한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지금 팔아. 올드그린 칼라라. 근데 지금 제주도에 가도 그 단단한 사람들을 제가 설득시켰어. 몇 년 만에. 4년 만에. 거기도 밀감 맹장님을 2분을 만들어내고
피맹장하면 세 사람을 맹장님을 만들어냈어요. 아, 제주도 그 야물입니다. 서귀포 쪽에 맹장. 남원의 그 현천.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재배하는 이 고추는 양념 채소로서 생산해서 소비자들이 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앞으로는 우리 세대 땡! 못 팔아먹어요. 가공용 제품들을 이제 나오거든요. 그럼 가공용으로 하면 생과로 안 팔리는 가공용으로 가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가격이 싸집니다.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육종 마늘과 스페인산 마늘이 가격 차이가 없어지거든요. 가격 차이가. 제주도에는 키로당 대만산 육종 마늘이 3,000원대밖에 안 해요. 약 평균 3,000 몇백 원밖에 안 해요. 얼마 안 해요. 왜? 품질이 나빠요. 가보면 하여튼 늦게 막 이상한 짓 해가지고 대가리 상하고 품질이 떨어져요. 근데 육지의 것들은 늦게 추비를 안 하기 때문에 마늘이 안이 깨끗하고, 육지의 사람들은 또 저장을 했다가 일부 먹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 사놓고. 근데 앞으로 저장해서 먹는 소비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고추를 생산하면 입소문을 태워가고 파는 시대는 없어집니다. 내가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인터넷에서 판매해서 1등이 돼야 되고, 지금 우리가 여기 공부한다고 휴대폰 꺼내고 안 보지. 그렇지 않아. 저도 휴대폰 보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보가 없는 제품은 안 산다. 정보가 없는 제품은. 그래서 우리 제품이 농약을 멀멀 안 쳐서 우리는 제품 만들었다. 나의 장점을 홍보를 하지 않는 상품은 상품 값어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뭐 공판장에 가서 막 주는 거는 그와 무관한데, 공판장에 판매하는 마늘은 지금은 국제 물가에 거의 가까워 견접해져 버렸어요. 국제 물가에. 그러면 이미 마늘 양파가 수입한다고 해서 농민이 깃발 들어서 대응이 안 된다.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왔기 때문에 고추도 앞으로는 국제 물가에 준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요리를 안 하는 시대로 갑니다. 집에서 된장 끓이고 재료 사는 것보다 사 먹는 게 편한데. 쿠팡에서 시계는 더 빨라요. 가격 싸고. 시대가 바뀌가 마트가 박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제품 역시 소비자가 왜 내 걸 사야 되느냐. 홍보가 1차지.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술력이나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우리 시대는. 그래서 다수화가 고품질화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고추도 살균제를 안 쓰는 시대로 돌입해야 된다. 그래서 살충제도 앞으로는 우리가 간단하게 제조해서 벌레들이 안 오든지 와서 잠을 자든지 벌레가 우리 밭에 와서 가해를 못하는 시스템으로 또 넘어가겠죠. 그래서 넘보다 나아야 내 것을 산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은 내 정보가 휴대폰에 나오느냐, 글자 10자치 가지고 나오느냐, 20자치가 나오느냐, 이거겠죠. 안 나오면 못 팔죠. 안 나오면 쳐들어간. 안 나오면 못 팝니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 그치? 안 나오면 정보가 어두워서 나의 선택권이 없고 내가 갑이 안 되면 을이 돼버리죠. 예. 그래서 갑이 되는 시대. 그럼 내를 소비자가 더 좋아하게끔 만드는 시대를 만드는 연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비는 기비에 비해 가지고 밤마다 다릅니다. 그렇죠. 고추가 양갈에 심어놓고 질양갈에 심어놓고 고추가 안 된다 하는 거는 요거는 내 잘못이고, 그 제주도를 왜 작게 그림을 그리냐면 요게 서쪽, 동쪽,
북쪽, 남쪽. 그러면 여기가 제일 시원하다. 시원하다. 왜? 산이 오래 솟아있게 해가 이랬다면 산끄늘이잖아. 여기 제일 시원해. 밀감이 제일 적게 쪼개져. 밀감이 제일 많이 쪼개지고 고온을 받는 서쪽. 여기는 고온. 예, 여기는 온도 좀 낮아 서쪽. 그 다음에 여기가, 그 다음에 온도가 여기가 1등, 2등, 3등, 4등. 그럼 온도가 1등은 높죠. 그럼 우리가 양달에, 질양달에 딱 심어놓고 고추 농사가 키가 안 큰다, 오버진다. 그 초물꽃은 좋아요. 예. 그런데 온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두둑을 크게 만들어지고 지온을 낮춰야 되겠죠. 두둑을 크게 만들어져라. 그럼 고추나무를 두둑을 크게 만들어지고 밀식을 심어라. 밀식해라. 그래서 지그늘을 많이 지어라. 그래서 이 두둑을 만들 수 있다면 서쪽 방향으로 요래 만들어요. 그럼 남북 방향으로 지으면 해가 떠서 요래 지니까 고추가 안 좋아. 그럼 동서로 이랑을 만들 수 있으면 요렇게 할 수 있다면 요렇게 하면 해가 지그늘이 진다. 예, 놀골에서 요쪽 비추고 요쪽 비추면 해질 때 비추면 이거 고추가 오그러지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밀식해라. 조금 두둑을 크게 하고 고추를 밀식해라. 방법은 그 방법입니다. 밀식해라. 예, 그리고 디귿자 철근해가지고 고추를 눕혀라. 온도를 낮춰라. 이제 이해되죠? 도장지는 요리 눕히면 도장지 펑펑 솟아나거든요. 그러면 열을 안 받아. 이래 또 눕히고 그러면 디귿자 철근은 90 정도나 이 정도, 뭐 70에서 한 90 정도 넓이가, 철근은 한 1m, 한 50에서 1m 7세, 디귿자 접어가 딱 꽂아가 그물을 쳐라. 밀식해라. 밀식이가 지 그늘을 만들어라. 이제 이해되죠? 그래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지 스스로. 예, 그렇게 하면 강화다리 밑에 이거 딸린 좋아요. 딸린 좋아요. 3개에서 4개까지 키우라. 3개에서 4개까지. 다불터만 안 돼. 네, 3개에서 4개까지 키우라. 그 방금 이야기한 더위를 많이 탄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추를 두둑 만드는 것도 동수로 만들어야 되고 팔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고추를 약 40에서 50도 정도를 누에 심어라. 그래서 도장지를 끌어올리기가 시작했다. 도장지를 끌어올리 가지고 상품을 팔을 말 안에 많이 따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도장지를 끌어올리는데 요걸 리피도 요는 열거든. 다분지를 많이 만들어라. 그거는 다분지하고 다른 거고 도장지 농법. 도장지. 이게 요 가지가 힘이 더 강해요. 여기에서 쓰면 힘이 약해져. 여기 뿌리에 가까이 오면 힘이 더 강해져. 그렇죠. 그래서 요 힘을 강하게 만들어서 에너지를 극대화시켜라. 힘이 남으면 여기로 가고 힘이 부족하면 요 놈이 강해서 더. 그렇죠. 예. 예. 뺐다 가면 바로 예. 요 놈이 힘이 강해서 그늘을 더 많이 만드는데, 직립으로 시원하면 힘이 약해서 그늘이 약해. 요렇게 시원하면 요것 때문에 강한 힘에 전체 그늘이 힘이 있다. 예, 그래서 40도 50도 눕혀가지고 요 도장지를 많이 뽑아서라. 그거를 3개에서 4개를 만들어서라는 거죠. 강화다리 밑에 예, 서너 개 키우서라. 예. 아니 알고 유튜브 보니까 나무가 옆으로 누우면은 예. 강화다리 예. 위에도 가지가 많이 나와요. 같이 치는데 기간은 뭐 어떻게 해서 치는지. 가리는 가을에 써라. 가을에요. 예, 가을에. 그전에는 공기를 안 써도 된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끝물꽃이 피는 건데, 이제 끝물꽃이 피면은 40일에서 45일 전에 이때부터 연면 시비에 가리 농도를 늘려서 해라. 가리 농도를. 그러면 가리 농도를 이때 물 20리터에
120g부터 400g까지 늘려가라. 계속 횟수를 늘리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10일 15일 전에는 에셰폰을 써도 된다. 고추 착색제. 네, 요걸 정량보다 좀 적게 써서 15일 전에 10일에서 15일 전에 에셰폰을 써라.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예. 써있어요. 팝니다. 에셰폰 그래서 팝니다. 하는 게 얼마인데? 예, 예. 에틸렌 가스, 에틸렌 가스. 요게 그 가스이기 때문에 큰 인체에는 해가 없습니다. 에틸렌 가스. 요거를 갖다 손에 묻혀가지고 홍시 안 되는데 이어놓으면 홍시가 되고, 청도반시 홍시 만들 때 요런 그 가스를 쓰거든요. 단감이나 뜰감이나 홍시가 안 되면 사과를 한 2개 이어놓으면 봉지 싸놓으면 홍시가 잘 되고, 가스 때문에. 예. 그래서 요런 방법이 있다. 저 강사님, 예. 저 뭐야 그러면은 그린 칼라는 며칠 간격으로 줘요? 요거에 네, 터널 재배 터널 뺏기고 예. 그린 2번에 칼라 1번. 요거는 설탕 섞어서 쓰는 게 일주일 정도면 거의 맞습니다. 일주일 간격. 예, 7일에서 10일 간격을 쓰고 그러면은 농약하고 같이 섞어 쳐도 되나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식값이 높아가 여백을 안 내주면 그 살균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살균제 냄새 때문에 벌레는 안 올 수가 있어요. 살균제 냄새 때문에 벌레가 안 올 수는 있는데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전부가. 살균제 벌레는 냄새가 나면 잘 안 옵니다. 나비들이 알까를 안 와. 그래서 그린 2번에 칼라 1번. 비가 올 때 설탕을 더 넣어갔더라. 그럼 어느 정도 더 해야 돼요? 요게 그 물 한 말에 우리가 60에 120 설탕을 쓰는데 120g 쓰는데 60cc에 이때는 설탕을 한 200g까지 넣어도 좋다. 더 넣어도 그 나쁘지 않아. 나면은 예, 비가 올 때, 딱 맞을 때. 비 오기 전에 치는 게 좋아요? 오기 전이지. 그 비 오기 전에 설탕 농도를 올려가지고 잎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놓으면 고추가 아침에 가서 모가지만 쏙 내놓고 물에 들어있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은 저런 거하고 안 치고 설탕만 쳐도 되겠네요. 비 온다 하면은.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나아. 요거 역할하고 각각 다릅니다. 비빔밥에 반마이어가 가장 먼저 비빔밥. 네. 안 한 것보다 비빔밥에 낫죠. 비빔밥에 이름 짓고 고추장 넣고 콩나물 넣어도 비빔밥. 네. 그거는 이름을 어떻게 지어도 관계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비가 장마철에 자주 오잖아요. 그렇죠. 영향이 내려가야 되니까. 그린 칼라랑 저거를 같이 섞어가지고 아니, 한 가지만. 그러니까. 둘 중에. 그러니까 한 가지만 치는데 뭐 3일에도 한 번은 비고 올 수도 있고. 아, 그때 설탕을 더 넣으면 일주일만 치도 아무 관계 없어.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추밭에 영주에 가니까 산이 무너지가 고추밭에 물이 주름주름 내려가도 고추가 한 폭이 안 죽고, 그 순천에 그 집에 가니까 고추밭에 내가 도구치라 있거든. 아니, 논에 로타리 짚으면 양쪽이 높아가지고 배수가 없으면 물이 중간에 보이잖아요. 내가 분명히 가서 이거 도구치라 했거든. 여름에 도구는 안 치고 연면십에 설탕을 더 넣고 있어. 그럼 고추는 안 죽어. 도구물이 가득 차야 나가는 거야. 도구물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물이 차고 넘쳐야 나가게 해놨어. 그런데 고추는 하나도 안 죽어. 그 대신 이제 땅이 다지니까 비료 유실도 많고 뿌리가 약하죠. 그 후기의 고추가 좀 많이 자라죠. 딱 꼬부러져요. 그래서 그분이 고춧가루는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그 스님한테 절에다가 가까운 절에다가 공양을 많이 하니까
그 고춧가루가 한 200건이 일본으로 또 수출이 됐어. 일본에서 먹어보더만 한꺼번에 먹으면 엄청나게 좋거든. 벌써 수출길 그 열어놨어. 근데 이제 여름에 고추 농사를 짓다 보면은 그 멀칭이 된 뿌리 부분 흙이 온도가 많이 올라가서 뿌리가 많이 상하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럴 때 뿌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온도를 낮춰줘야 되는데 밭 전부 다 멀칭을 덜 수도 없고. 그래서 두둑을 크게 만들고 이걸 크게 만들고 고추를 밀식을 심어서 넓게 펴라. 그늘을 넓게 만들어 그 디귿자를 해서 이렇게 눕히라. 이제 방금 이렇게 시험만 이러면 이렇게 시험은 온도가 높아서 기온 올라가는데 그물을 제가 눕히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물을 한 몇 건 이렇게 해가지고 눕히라. 그래야만이 요 그늘을 가지고 지온을 낮춰라. 방금 그 말이죠. 근데 퇴비를 넣어가지고 하면은 거기가 더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맷집을 덮어주거나 그런 건 지온이 많이 떨어지는데 서쪽을 바라보고 해를 지기 때문에 온도값이 높아요. 그 동서남북 중에 석양을 바라보는 온도값이 높아서 질소를 더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연면 시비에 설탕이라든지 그리는 칼라에 그다음에 바닥에 요소로 많이 좀 잎을 쁘게 만듭니다. 그래 햇볕에서 정산이 되는 양만큼 이상은 수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게 주안입니다. 이제 또 하나는 칼슘이 부족한 거하고 그다음에 영양 과다하고 이거 차이에 이제 칼슘이 부족해도 입이 꼬글꼬글해지고 이제 오브라지고 뭐 이렇게 한다 하는데 가리 가닥 때문에 고온열상이 그 고추가 초물 고추가 그렇죠. 예. 예. 네, 갈수록 조금씩 작아지죠. 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비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점에 말라요. 시들어가 말라요. 그거는 비료 부족에 의한 영양 부족에서 시들입니다. 그럼 얘는 영양이 통과가 안 되거든요. 시들어보면 보충이 잘 안 돼. 고추에는 열매는. 그래서 고추 끝 시들음, 끝말음, 열매 시들음에 의한 요건데 이걸 보고 우리는 칼슘 결핍을 이름 짓거든요. 그거 다 뻥이. 그래서 질소 부족에 의한 시들음에 질소 부족에 의한 시들입니다. 이 칼슘 부족이라는 용어가 안 맞다. 그래서 비료가 부족해서 이게 탱글탱글하게 계속 열어야 되는데 여기 비료가 있다가 이때는 뭐냐 고추는 없고 이 파리하고 줄기만 먹고 클 때는 잘 커져. 근데 고추가 영양이 올라오고 무비고 나면 힘이 자꾸 뚝뚝 떨어져요. 힘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고추가 작고 틀어지고 이러요. 예, 이 과일 모양은 이렇고 그럼 이 파리가 이렇게 길어야 돼요. 이렇게 길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짧아집니다. 그럼 이건 비료 부족에 의해서 이래 됩니다. 그래서 고추잎이 길쭉하면 비료가 충분한 거고 고추잎이 둥그러지고 작아지는 것들은 비료가 부족해서 그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잘할 수 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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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3년째 간데 좀 정사지는 때인데 잎이 잘 나오고 잘 큰 나무가 잘 컸어요. 근데 작년에 잎 나올 때부터 시다가 나무가 예. 그다음에 씨앗이 시커멓게 고온 때문에 고온 때문에 올해 비닐 덮으신 거 검정 비닐. 좀 이따가 예, 고온 때문에 고추 요 정도로 마치고 다른 거 넘어가야 되겠지. 예, 예, 고추는
부족한 거는 유튜브에서 보도록 하고 여기 마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